도망왔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잠잘 곳이 없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여기 있어라 하고 숨겨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선배들은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는 남자친구들과 대화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6학년 때 담임은 시험 점수가 나쁘다며 소영 씨를 방과 후 혼자 교실에 남게 한 후 성폭행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팔에 안고 뽀뽀한 다음 가슴을 애무하고 팬티를 벗겼습니다. 성기를 삽입하고 관계를 할 때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선생님이 2,000원을 줬는데 집에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시 소영 씨는 교장에게 담임 선생님이 성폭행한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용서해주자고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빨리 해고해주세요. 용서해준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서너 번 더 성폭행 당했으나 더 이상 알릴 만한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영 씨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사실을 고백하면 충격을 받을까 용서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이해해주고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용을 다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을 전부 쓸어버리고 싶었고 불법을 저지른 나쁜 선생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다면 고소를 하겠어요. 할 겁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5년 전 학교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을 만나자 대뜸 공소시효를 들먹였습니다. 살인범도 15년이면 뭐였는데 공소시효가 없는데 누구 말 듣고 누가 했다 그런 거 유언비어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갖고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참말로. 당시로선 성추행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도 변명했습니다. 보육사들이 많이 하고 선생님들 옛날에 권모 교사라고 그 사람 돼갖고 학부모들이 막 진정하고 경장했어도 그 교장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실시적인 게 말 못하고 한 번만 봐주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장이 오고 어차피 자기 자녀들 몇 개가 된 게 교장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최근까지도 학교 측은 성폭력이라면 무조건 덮어왔습니다. 학교 수련회를 갔던 윤희 씨는 잠결에 성폭행 기미를 느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겼습니다. 성기를 삽입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을 떴는데 내 얼굴을 손으로 눌러버리고 바지를 급하게 올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잠자던 학생 중 2명이 가해자가 교직원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는 뚱뚱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학교 측은 목격자들이 가해자를 지목하며 아마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말았습니다. 교원님은 그 일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고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니라서 알고 봤더니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북처럼 그때 했더라면은 자책했을 건데 여기서 찔리니까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확실한 답이 안 나오니까. 아마는 이게 수화가 있거든요. 아마 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시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것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사항이라든가 어떤 사법적인 그런 어떤 과정에서 소위 이렇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암하라는 것들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 씨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학교 측으로서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겠지만 당시는 어려서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냥 마음의 상처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민정 양도 이미 3년 전에 교직원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성폭행을 한 적이 있다고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과자를 준다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는 이 일을 덮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가 한번 말해봐라. 사실대로 그렇게 제가 간식을 산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었어요. 음료수랑 가자는 꼬마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극구 부인을 하길래. 더구나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전문가의 소견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최근에 선방이 없는 것으로 사료돼.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도 못하고 저런도 못했어요. 내가 아까 말씀대로 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데 그럼 내가 명예훼손을 그럴 것 아닙니까? 잘못은 무고로. 그러나 이 소견서는 가해자 측의 필요에 의해 발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0.5cm가량의 전염막 열상을 표시하고 성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신중한 표현에서 3일 후 재발급된 소견서에는 전염막 열상 자체가 빠지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5시 방향 0.3cm 이내에 열상이 발견되나 성행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뒤에는 뭔가요? 이용 아니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별것 아니네. 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다는 메모가 소견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성폭행 했다 해도 이것이 수행하기 어려져 피해자는 어떻게 어저께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말을 해야지. 성폭행 된 것 같아서 왔어 말을 하면 뭐 검사도 하고 막 소수검사도 난리 치수 돌린지. 그런데 얼마 뒤 혐의자가 교회 전도사에게 범행을 자백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 전도사가 이 선생에게 너 성폭행 한 적 있어 없어 물었더니 그냥 있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알겠다고. 이처럼 무조건 덮자는 관행 앞에서는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면 해당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만 몰래 얘기할 뿐입니다. 간혹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더라도 일선 교사들은 해결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교장, 교감, 학생 부장 써야지 해결을 한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 터지고야 하니까 그 전에는 전혀 모르죠. 담임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서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 그것을 하지 않고 은폐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더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이 배경에는 비민주적인 재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Y복지법인은 이사장의 두 아들과 친인척이 권력을 독점해왔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는 자칫 족벌재단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위협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사진도 다 족벌, 그러니까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 이사회에서 어떤 것이 논의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동안 교장이 족벌재단의 존립을 위해 성폭행 사건을 덮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물어봤습니다.